여기 표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트센 어떤 유형책, 뭐 RPM, 뭐 개념원리 그런 데 있을 만한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발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사실은 발전치고 좀 어려운 게 딱히 없더라고요. 자, 그래도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좋아요.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보통 풀이가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단축할게요. 자,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굳이 말하면 파란 색깔인데 근데 솔직히 얘는 그냥 체크를 안 할까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약간 미묘해. 체크를 안 하던가 파란 색깔. 옅은 파란색이라 할게요. 이제 경우의 수 요 근래 있잖아. 여기는 좀 정답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없나요? 제발. 자, 혹시 이 문제 몇 개일까요? 저거 만족하는 쌍 몇 개 있을까요? 다들 풀었는데 이거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한번 간단히 말하자면, 자, 사건이 있어요. 일단은 시행부터 보자면, 뭐 흔하디 흔하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얹어가지고 나온 눈을 뭐 AB라고 하자.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일단 AB가 1부터 6까지겠죠.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의 사건이 뭐다? 자, 오랜만에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갖도록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기억나? 그 당시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웠잖아. 중3 때도 배우고 고1 또 배우고. 근데 그때랑 차이점이 뭐라고요? 중3 때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로 구하든 근의 공식으로 구하든. 근데 고1 1학기 때는 근을 구하는 건 이미 할 줄 알잖아. 재미없다는 거야. 근을 안 구하고 뭔가 하는 게 목적이었고 크게 두 가지를 배웠잖아. 그 첫 번째가 아까 나온 근계수, 근과 계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 그리고 두 번째가 판별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근의 종류 같은 거는 이제 판별식만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실근을 갖도록 이란 멘트는 제가 막 그 당시에 별표 치고 주의하라고 했을 겁니다. 0보다 크다일까요? 크거나 같다일까요? 자, 얘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아마 이거 차이로 또 한두 개 빼먹고 쓸 겁니다. 자, 실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도실근도 실근이지만 소위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거든.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서 즉 이거를 만족하는 AB의 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스 있게 저라면요 4b를 반대편으로 이항한 예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본 상태에서 자, 제가 지난번에 하나 드린 꿀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뭔가 쌍을 셀 때는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한 개를 셀 건데 저는 이번에 문제 풀 때 B 쪽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B가 1일 때 자, A가 몇 개인지를 세보시면 자, B가 1이면요 4죠. 그럼 A는 2부터 6까지 가능하니까 몇 개? 5개 가능합니다. 다시 자, B가 2일 때는요. 자, A제곱이 8 이상이니까 자,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자, 제곱했을 때 8 이상은
3부터 6까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세는 문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부등식만 만들면요, 얘는 저희 스타트에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그냥 안 주고 이제 이런 판별식으로 주겠다. 뭐 그런 어떤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나머지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집중 잘 하고 계신 거죠? 아니, 다음 해야지. 이제 다음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가 12월 달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시험이 20일도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나 거의?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쩌면 오늘까지 해서 한 바퀴 다 돈 거야. 돈 거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주말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평일에는 이제 뭐 이런 교사용 자료라던가 저희 뭐 라이트 쌤 좀 남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쭉 풀면서 반복하는 게 반복을 할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쨌든 집중을 해야 돼. 혼자 풀 줄 알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얘는 굳이 말하면 빨간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빨간색, 그러니까 그런 말 할게. 처음에는 빨간색인데 한 번만 이해하면 아, 별거 아니구나. 갑자기 확 난이 떨어집니다. 자, 이 문제.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넓이가 2짜리 삼각형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안에? 구해보시면. 넓이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넓이가 2인 바람에 그나마 쉬운 문제가 됐어요. 넓이가 2가 아니라 뭐 넓이가 1, 이 정도로 바뀌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넓이가 2라서 좀 쉬운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삼각형, 자, 꼭지점 3개를 찍어서 삼각형 만들 겁니다. 그럼 딱 보셔도 일단은 직선이 2개 있잖아. 한쪽에서 2개가 필요하고 한쪽에서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돼야 삼각형이 생기거든. 근데 이번 문제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넓이까지 좀 요구합니다. 넓이가 2짜리를. 근데 이 문제는요, 결론이 뭐냐면 일단 빨간색이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사실은 빨간색이 아닐 수 있는 게 너네가 삼각형을요 많이 그려보시면요 이 모든 삼각형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 높이가 항상 1로 고정입니다. 즉 높이가 1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즉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자, 원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원래 어떤 밑변이 있고 곱하기 높이를 곱한 다음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우리한테 넓이도 알려주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높이가 고정이란 말이야. 얘가 항상 1이에요. 여기서 뭐를 추리해와라?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추리할 수가 있어요. 즉 얼마? 자, 밑변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밑변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그런 말 했냐면 이 문제는 넓이가 2라서 갑자기 확 맛이 떨어져요. 왜? 밑변이 4가 되는 게 결국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밑변으로 만드는 거 또는 이렇게 밑변을 만드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칸이 4개밖에 없잖아. 이거 4개를 다 더해야 밑변이 4란 말이야. 즉 이게 4인 바람에 사실은 좀 맛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이게 뭐 2 같은 게 되면 그나마 또 이제 추리를 더 하겠지만 즉 어쨌든 밑변이 4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자 이제 삼각형 개수니까 이제 삼각형은요 밑변은 고정이고 지금 이게 밑변이거든. 높이는요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런 게 밑에서도 똑같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곱하기 두 가지. 왜? 밑에가 이렇게 밑변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삼각형 만드는.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0가지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말했지만 한 번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즉 이 문제가 재밌으려면 그래서 넓이가 1인 것 이렇게 나와서 밑변을 2로 맞춰줘야 그나마 약간 조합 문제로 그럼 이제 두 개를 뽑아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조금 더 많이. 넓이가 2라서 조금 심심합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12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전 문제는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답만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특히 이런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시험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 정답 몇 개 나온 친구 있어요? 이거 몇 개일까요? 적어되는 함수 몇 개 있을까요? 자, 이거 되는 함수는 몇 개 있을까? 자, 이 문제는요, 한번 이해해 보자면, 자, 저 그려볼게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요. 자, 읽어보시면, 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자, 임의의 원소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까 그 1교시 때였나요? 함수 관련 문제 한 개를 풀 때는 한 원소라 말을 썼고 어떤 한 원소. 근데 이번에는 임의의 원소라고 써 있는데, 자, 임의란 말은 사실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말로 이렇게 필기하세요. 모든 원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여기에 있는 1이든 2든 3이든 4든 모든 원소는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자, x에다가 1 넣어볼까요? x에 1 넣어보시면요. 즉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x에 2 넣어보시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3 넣어보시면 이런 관계, 4 넣어보시면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 자,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아마 함수 관련 경우에서 문제는 100% 한 게 나올 건데 100%입니다. 100% 하나 나올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은 뭐 이런 종류 같은 거 물어보던가 혹은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줘.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 자, 그 조건이 감이 안 오는 친구는 저처럼 꼭 대입을 먼저 해봐. 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이걸 이해했다면 자, 여기 있는 1은 자, 물어봐야겠다. 여기 있는 1은 값이나 누구한테 갈 수 있어? 얘는 갈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 아니? 아니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F1은 1 이하래. 얘는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즉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럼 나오나? 얘는
몇 군데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자, F는 2 이하래. 그럼 얘 몇 군데 갈 수 있을까? 2개 갈 수 있겠지. 어디로? 뭐 1로 가던가 2로 가던가.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라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면. 이걸 이해했다면 자, 끝내겠습니다. 3은요 3개 갈 수 있어요. 1, 2, 3 중에서. 4는요 4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함수 문제는 결국 다 만나가지고 함수 한 개를 만드니까 한 세트니까 곱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와도 맞춰줘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이걸 만족하라네. 그러면 F1은 1이 하니까 한 개 갈 수 있네. F2는 2 하니까. 그리고 이번 문제는 뭐 1대1 하면서 이런 말도 없잖아. 그냥 얘는 함수야. 그냥 함수니까 겹치는 거 다 가능하단 말이야. 즉 서로는 신경 쓰지 말고 각자 몇 개인지만 세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한 친구는 자,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순열이 나오는데 순열도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는 아주 이지합니다. 자, 얘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발전 문제 가볼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발전 문제 풀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솔직히 얘는 그냥 표준 문제 같아요. 둘 다. 좀 순열 쪽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뭔가 이런 따라가는 거를. 어쨌든 일렬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순열 문제 중에 대표 문제인데 어떤 키워드도 많고 뭐 이웃해라, 이웃하지 마, 뭐 교대로 혹은 뭐 제한 조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중요하죠. 참고로 일렬로 문제는 중2 때로 합니다. 단지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도구를 안 배워. 거의 뭐 원신이야 원신. 그냥 뭐 세는데 이제는 순열 같은 거 쓸만하면 쓰라는 거예요. 특히 그 팩토리얼을 많이 응용하면 좋을 때가 많죠. 그냥 배열할 때는 팩토리얼 붙이면 됩니다. 자, 혹시 이 문제 풀어본 친구 정답 몇 가지게요? 자, 이번에는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 이번엔 있잖아. 몇 가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 12번 문제 몇 가지일까요? 자, 일단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자 넷 여자 둘 일렬로 세울게. 칸 좀 만들겠습니다. 자, 일렬로 세울게. 근데 자 문제에서 앞에서 두 번째 여기 있죠. 네 번째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반드시 남학생이 들어가야게끔 세워봐라. 자, 뭐 이런 문제니까 보통 이런 거라면 제가 말했지만 얘를 먼저 치우고 갑시다. 알겠지? 자, 남학생이 총 4명이 있거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자, 이번에는 P로 가겠습니다. 왜 그냥 넣는 문제가 아니라 세우는 문제라서 예를 들어 뭐 AB랑 BA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P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남학생이 들어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조건들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4명 남아있는 친구들 쭉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어요. 뭐 풀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근데 이 정도 못 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13번 풀어볼게요. 냉정히 말하는 거예요. 자, 1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쉬운데 중요하긴 하죠.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문자 좀 보낼게요. 끝나고.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본 친구 있어요? 정답 몇 가지일까요? 요거는 뭐 중요한 문제죠. 자, 혹시 풀어본 친구 있을까?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적어도 문제라고 불렀죠. 보통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적어도란 말이 없는데 돌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문제는 적어도 문제고요. 자, 읽어보시면 자, 5개 중에서 또 재밌는 게 5개를 다 안 쓸 거야. 4개를 택해서 배열할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라. 적어도 문제는 소위 돌아가는 방법이고요. 뭐 어떻게 하자?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자? 양 끝 다 자음인 걸 빼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요거 두 개가 모음입니다. 자, 요거 두 개가 모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요. 자, 전체는 시행을 보시면 돼요. 5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택할 때 자, 여기까지가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배열할 때 자, 여기서 뭐를 빼자? 양 끝에 자음이 오고 가운데는 편하게 돌리는 자, 그런 식의 내용이니까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총 4개 뽑았으니까 양 끝에 자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배열합니다. 자, 배열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자, 가운데는 뭐 하면 돼요? 남아있는 3개 중에서 자, 왔잖아. 그럼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또 가운데 배열하시며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배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적어도 문제라 부를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 나오면 적어도스럽게 즉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전체에서 바깥쪽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도형 관련 조합 문제가 보통 이런 아이디어야. 그냥 전체를 구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계산을 해봐.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조합입니다. 자, 조합에 있는 문제 역시나 한 장이고요. 뭐 기본 문제랑 표준 문제는 워낙 쉬우니까 해보시면 되고 발전 문제 조합에는 빨간 색깔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세요. 자, 얘는 빨간 색깔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2분 동안 잘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 조는 친구 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나온 친구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30? 30? 은 아니고요. 30은 지금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해. 근데 그 30에서 동욱이 나오는 그 30은 뭐냐면요. 역 두 개에 내리는 방법이야. 그게. 근데 지금 여기 원래 몇 개 있어? 여기 세 개 있잖아.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어디 역에 내릴지도 원래 처음에 뽑아줘야 돼. 즉 3시 거기다가 3을 곱해서 90개가 정답입니다. 자, 한번 말해주기 고맙네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5명의 학생이 타고 있는 지하철이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하철역, 뭐 무슨 역, 뭐 사당역, 무슨 역, 잠실역, 무슨 역, 무슨 역. 자, 세 개 역이 있고 뭐 지하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5명이 타고 있어요. 뭐 5명이. 그리고 세 개의 역에 이름이 있네요. 뭐 A역, B역, C역. 자, 여기에 이제 내릴 거야. 이렇게 A, B, C를 차례로 지나간다. 차례로 순서가 중요하구나. 순열 문제입니다. 차례로 지나가니까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열 문제가 되고, 자, 이번 문제의 사건은 뭐다? 자, 2개 역에 내리는 방법이 있나 봐. 이 3개에서 2개 역에 모든 학생이 다 내려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푸는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 저기 동욱이가 빼먹었을 만한 게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원래 3개의 역이 있는데 그럼 어디 2개에 내릴지를 먼저 뽑아줘야 됩니다. 즉 그게 뭐다? 일단은 기록하자면 3시입니다. 즉 3가지 경우가 있잖아. 뭐 A, B에 내리던가 A, C 혹은 B, C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내리겠다를 먼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어서 이제 뭐를 결정할 차례냐면 어쨌든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다? 5명이 타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내려도 내리는 방법이 있잖아. 그거를 또 다 세줘야 돼.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다? 1명 내리고 4명 내리고 2명 내리고 3명 내리고 3명 내리고 2명 내리고 4명 내리고 1명 내릴 수 있겠지. 이거를 뒤에다가 어쩌면 다 더해서 그거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크게거든요. 크게니까 다 더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제 각각의 계산은 사실상 조합입니다. 자, 실제로 5명 중에 1명 뽑아서 너 A에 내려. 한 뽑아서 B에 내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또는 자, 5명 중에 2명이 A에 내리고 3명이 B에 내리고 또는 더하기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세면 되겠죠. 왜 안 보이니? 5C3 2C2 더하기 5C4 1C1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 보시면 여기서 원하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금 동욱이가 말한 30까지가 요것만 계산하면 30까지가 나와요. 즉 요것만 계산하면 30까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어디 역에 내릴지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12번 문제 한번 이어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12번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단 빨간 색깔로 체크하긴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 숙제에도 있던 그런 부등식, 부등호 문제입니다. 뭔가 부등식, 부등호 문제가 나왔고 그럼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사실 얘는요 좀 엄밀히 구분하자면 얘가 빨간색입니다. 얘는 이제 뭐 얘도 나름 포인트가 있으니까 대신에 파란색이고요. 밑에 있는 2번이 빨간색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여러분 원래 크거나 같다가 뭔지 아세요? 크거나 같다. 자,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푸실까봐. 자, 이거 필기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이런 걸 배우잖아. 이제 읽을 때는 뭐 크거나 같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쓰는데 원래 얘를요 좀 해석해 보면 원래 얘는 크게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던가 또는 A랑 B랑 같던가 이거죠. 자, 이게 힌트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게 힌트입니다. 즉 크거나 같다를 쪼개서 각각 볼 겁니다. 클 때랑 같을 때랑.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가빈이랑 동욱이 제외하고 시험 대비 수업이 있는데 자, 오시기 전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내일 날짜로 방 만들어 놓겠습니다. 문제 푸신 거 교과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자, 11번에 1번은 몇 가지야, 여러분들? 혹시 풀어본 친구 있어요? 자, 12번에 1번은 몇 가지일까요? 자,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A, B, C 순입니다. 몇 가지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일단 위에 뭐 열심히 써놨지만 사실 막상 말로 하면 별건 아니에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세 자릿수를 만들 거고 100의 자리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거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 후보 리스트는 이 6개 중에 1개를 쓸 겁니다. 6개 중에 3개를 쓸 겁니다. 3개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자 1번 문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2, 3, 4를 뽑으시면 자동으로 432가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0, 1, 5를 뽑으시면 자동으로 510이 됩니다. 자,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을 때는 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이제 어떤 조합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6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0 있을 때는 조심하라면서요. 근데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0을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방금 제가 필기한 여기 연두 색깔처럼 0을 포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크기 순입니다. 어차피 0은 맨 옆으로 가야 돼. C자리가 0자리 사실은요. 0이 들어가면요. 고로 맨 앞에가 0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뽑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뽑아만 주면 내가 숫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누가? 이 알고리즘이. 얘가 만들어 줍니다. 숫자는요.
아시겠죠?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디가 불편하냐면 여기가 불편해요. 그치? 요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이 말은 원래 이거이던가 또는 이거라는 의미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즉 이렇게 분리하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모든 문제는 계속 말하면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는 거고, 보통 이제 소위 학교 내신에서 어렵다는 것들도 웬만하면 어떤 그런 촉매 역할하는 게 있다는 거야. 뭔가 냄새가 이거 뭔가 이렇게 하면 아닌가? 그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은 소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되고, 자, 놀랍게도 이 자리가 뭐야? 위에서 구한 1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그대로 쓸 거고요. 또는 서로 별개잖아. 각각 더하면 되겠죠. 얘를 세야 되는데, 자, 얘를 세는 방법은 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B, C 두 개 뽑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B, C가 뽑히면요. 예를 들어 뭐 2, 3이 뽑히면요. A랑 B랑 같기 때문에 그냥 B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A랑 B랑 같다는 조건은요. 그냥 A는 신경 쓰지 말고 요 B만 보자는 거야. 어차피 B를 따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게 2번의 정답이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2번의 정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숙제법인데 아직 한 5분 남았잖아. 자, 앞으로 가봐. 자, 유리함수에 아까 전에 제가 파란 색깔로 체크한 건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도와드려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앞으로 들어가서 자,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의 21번 문장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지금 해드리는 거야. 잘 듣고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역함수는 개인적으로 아마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20개 봐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눗셈을 해보시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조합, 나누기 4 파트당 5개씩 나와야 되거든. 만약에 앞에 있는 함수의 기본까지 포함하면 파트당 4개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적지가 않잖아. 파트마다 최소 4개 이상은 다 있을 건데 그럼 너네라면 이상한 걸 낼까요? 이상한 걸 안 낼 겁니다. 자, 이 문제까지 풀게요. 자, 시간은 지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학원 다닌다고 성적이 말한 적 있잖아. 잘 나오면 물론 좋겠죠.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혹시 풀어본 친구 있어요? 몇 번인 줄 아세요? 이거?
다들 아마 오늘 힘들어서 그런 거겠죠. 자, 이 문제는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자, 무리함수죠. 그리고 이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제가 저랑 수업 들은 친구들은 제가 역함수 설명할 때 뭐 엄청 뭐 심도 있게 설명하지 않았고 딱딱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했습니다. 라이트 센 할 때.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별표를 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함수 관련 내용은 고3 졸업할 때까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두 가지 중요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번 문제는 그게 아닌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 역함수가 자, g를 역함수라고 할게요. 역함수가 1,2를 지나면 자, 원래 함수는 뭐를 지난다? 2,1을 지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필기할 때 별표를 2개 칩니다. 거의 얘를 많이 써요. 역함수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가 이 내용이었고 제가 별표를 아마 하나 썼을 겁니다. 가끔 이런 멘트가 그냥 나와. 이 그대로. 원래 함수와 뭐 역함수에 자, 만나는 점이니까 교점이잖아. 이 교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지금 교점이야, 교점. 만나는 점. 그치.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실 1번, 2번은 공통 컨셉이 있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면 역함수를 못 구한단 말이지. 즉,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떤 세우는 전략들이 중요한 거야. 2번은요, 이 역함수 대신에, 자, 누구를 쓰자? 이 친구와의 교점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이해하자면 결론적으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친구에 대해 대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점은 필연적으로 얘랑과도 교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대칭이다. 자,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만나는 교점인데 자, 누구랑 누구? 자, 위에 있는 fx랑 누구? 자, 원래 함수랑 요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걔도 a, b라는 거예요. 자, 요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해 보시면요. 자, x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이고요. 자, 이 항에서 한번 제곱해 보시면요. 암산할게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 항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감사하게도 풀리네요. 즉 x값이 얼마 나와요? 자, 1과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a랑 b 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1일 때는 뭐 1,1, x가 2일 때는 2,2. 물론 얘가 b일 수 있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길이 구할 거라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2, 3, 4의 길이 구해보시면 길이 얼마 나온다? 루트 2가 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파란 색깔 체크했지만 어쨌든 저는 오히려 오늘 어렵다는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얘는 오히려 나올 것 같아요. 왜 역함수도 물어보면서 뭐 무리함수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숙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여기 어디죠? 아까 저희가 날선 유형의 뒤에 부분 좀 남았잖아. 날선 유형에 있는 124쪽부터 127쪽까지 거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저기 누구죠? 준영이는 토요일날 내일까지 꼭 영상을 시청을 해봐. 오늘 바로 올릴게요. 시청을 해서 아마 일요일날 제가 아마 질문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요 교사형 자료에 있는 자, 요 자료에 있는 소단원 문제, 유리함수부터 조합까지 소단원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 교과서 제본책 검사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럼 다시 말할게요. 내일 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없는데 제가 11월 28일 토요일 이런 과제란을 올릴 거야.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아직 아무도 안 올렸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확인을 좀 앞으로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캠도 키기 싫다, 다 싫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쨌든 내일까지 꼭 여기다가 제출을 수업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질문 있거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뭐 아니요. 아니요. 이때는 말을 잘해주네. 아니요. 그럼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들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다시 풀어봐. 그러니까 어쩌면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야.